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부터 광물 산업 등 도내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을 살펴봅니다. 속초에서 전국 유일의 실향민 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는데 실향민들의 애환을 기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2년차를 맞은 영월군이 전시 공연 등 종합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읍니다. 횡성군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소방과 군부대가 출동해 수거했습니다.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은 훈련용 포탄 외피로 폭발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바이 마을로 유명한 속초는 대표적인 실향민 도시입니다. 이런 속초에서 전국 유일의 실향민 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는데 실향민들의 애환을 기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국력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레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께 제사를 올리는 이른바 실향민 합동 망향제입니다. 대표적 실향민 도시로 불리는 속초에서 실향민 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물도 새로 생겼습니다. 경기도 파주 민통선 내에 있던 통일염원비가 이곳 속초 실향민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석 뒷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갓이 79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이박스와 비닐, 양철로 얼기설기 지은 판잣집들은 실향민들의 고단했던 삶과 애환을 느끼게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정말 어렵게 사셨구나라는 게 조금 공감이 되고 그때 그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공감도 되고 그리고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 네. 축제 현장에서는 두부밥과 속도전떡, 인조고기밥 등 생소한 이북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실향민 문화 홍보관 내에는 북한 지역의 실상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들로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라도 우리의 반쪽 조국을 봐야 되는가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우리 조국의 반쪽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게 됐고요. 개막식 행사는 속초 지역 주요 기관과 실향민 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어 전국 실향민 노래자랑과 뮤지컬 콘서트 개폐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5일에는 속초 조도 인근 해상에서 함상위령제가 거행되고 실향민 문화예술 공연과 전국 속초 이북 사투리 경연대회가 마련됩니다. 고향의 노래, 속초의 음식, 우리의 바람을 주제로 한 2024 실향민 문화축제는 16일까지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향민 축제는 잊혀져가는 실향민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일의 염원을 다지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이상가족 신청자는 13만 3,900명. 하지만 이 중 생존자는 4만 명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10명 중 6명은 8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2년차를 맞아 전시와 공연 등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으로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 방문객들은 생활인구가 되는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영월역 인근의 아담한 옛 교회가 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월 창녕사터 500난상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미술 작품 1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최근 미술작가 오디션 형식의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작품들로 문화를 통해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오백라는 창절사에서 발굴되었는데요. 그 덧없음과 어떤 인생 무상 같은 모든 걸 초월한 정말 그런 부처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시대와 걸맞게 어떻게 오백란이 될 수 있을까, 또 오백란을 바라볼 수 있을까? 지어진 지 70년도 더 된 옛 여관 건물은 국내외 작가들의 설치미술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1950년대에 시간이 멈춘 듯 이색적인 공간과 자유분방한 작품 세계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된 영월군이 마련한 2024 문화충전 프로젝트 문화영월 아트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정문화도시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증가 등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운 주민들은 직접 작품을 출품하거나 큐레이터로 활약하는 등 문화의 주체가 됐습니다. 영월군은 문화행사를 계기로 지역을 찾은 예술인과 관람객이 고향사랑 기부, 향후 재방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개 법정 문화 도시 중 제일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생활 인구, 관계 인구 활성화인데요. 지역과 관계 맺기를 예술로, 문화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가.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7주간 덕포리 도시재생사업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시는 물론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체험과 아트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법정문화도시 가운데 인구 4만 명 이하로 가장 작은 도시 영월군. 폐광 이후 떠나가는 도시에서 문화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횡성군 곤근면 창복리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소방과 군부대가 출동해 수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4일 오전 10시 35분쯤 건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경찰과 군부대의 협조를 요청해 폭발물을 수거해 조사 중이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15일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에서 도내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림대 의예과, 강릉 원주대 치의예과, 상지대 한의예과 등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하는데요. 설명회에선 대학별 학과 소개와 대입 전형, 지원 전략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노실버존, 노키즈존에 이어 이번엔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부착된 안내문인데요.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쓰인 겁니다. 업주 측은 중년 여성 회원들이 수건이나 비누와 같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샤워실에서 한두 시간씩 빨래를 내 민폐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젊은 여성 회원들의 몸을 보고 평가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불평이 제기됐고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경고성으로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년 여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출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왜 특정 연령대의 여성 전체를 비아냥거리냐는 비판인데요. 어르신들을 겨냥한 노실버존 논란과 함께 벌어진 아줌마 출입금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원주시 을 지역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요. 현행법상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되는 경제 위기, 특히 코로나19 시기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채무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동해태백 삼척 정선지역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가 차원의 지질, 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선에 운영하고 있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총선 공약이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 산림에 부과된 환경과 산림, 농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초지법과 국유림 경영법, 그리고 토지보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특별법과 함께 산악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릉 지역의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요, 지난달 강릉시 운양초등학교 5학년 32명의 학생들의 국회 견학을 안내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국회의원실로 전화해 요청을 한 건데요. 권성동 의원은 똘똘하고 당찬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립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협약을 맺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두 기관은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채널 발굴에도 힘을 모읍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의 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놓친 일이 없도록 우리 케이블 TV 지역 매체가 보다 다양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6일간 레고랜드 주차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서는 드론쇼와 해외 자매 도시의 전통 공연, 트로트 공연 등이 펼쳐지는데요. 축제에서는 막국수와 닭갈비 식당, 해외 이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국제관이 운영됩니다. 춘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이 14일 열렸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수영장과 헬스장, 도서관 등을 갖췄는데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9월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삼척시가 삼척 장미축제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축제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올해 삼척 장미축제에는 5일 동안 35만 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는 33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해마다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만큼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가구당 70만 원의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인 수당 대상자는 모두 8,200여 명으로 지역사랑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원주시는 이번에 농업인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